경기도 외곽에 살고 있는 41살 주부입니다. 남편은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일하고 있어요. 문제의 쟁점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1. 시부모님의 그늘에서 벗어나 다시 시작해요. 2. 실제로는 집도 없는데 남편 명의 주택 보유로 인해 아파트 청약 불가해요. 시부모님 1가구 2주택 보유 시 세금 문제로 아들 명의로 1주택, 시아버지 명의로 1주택, 아버님께서 증여를 하신 것 같아요. 3. 남편 명의로 대출을 풀로 받아서 은행에서 대출을 거부해요. 그래서 순수 현금으로 집을 사야 해요. 4. 현재 경제 사정으로는 힘들 것 같아 아기 낳기를 포기했어요. 이제 스토리를 시작할게요. 저희 엄마 아빠 이혼하시고 두 분이 남겨놓으신 빚을 갚느라 힘들게 살았거든요. 대학교는 휴학해서 알바를 해가며 생활비를 마련하고 다시 복학해서 장학금 받고 해서 어렵게 학교를 졸업했어요.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퇴근 후에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야간 마감 알바를 새벽 1시까지 하며 투잡을 했어요. 빚 다 갚고 결혼자금 조금 모으고 차도 사고 조금 숨통이 트일 때 바로 결혼했어요. 참고로 직업이 건설 회사여서 일하는데 현장 답사와 외근 업무가 많아 일적으로 필요해서 구매했어요. 차량 사신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결혼할 때 제일 고민거리가 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혼하기 전부터 시부모님이 집이 2채이니 한 채를 주신다고 집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니 이게 나에게 웬 복인가, 나에게 내려주신 복인가 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인드가 세상에 공짜는 없다 생각해 처음에는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시부모님이 그럼 결혼하지 마라 이놈아 하시더니 죄송합니다. 시부모님이 결혼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놀랬어요. 오히려 자식들 스스로 살면 더 좋은 일 아닌가요? 우리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건데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남편의 말에 좋은 생각으로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어요. 결혼 전에는 부모님도 부부 사이가 엄청 좋아 보였고 화목한 집안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너무 완벽한 가정이라고 생각해서 나도 이런 곳에서 결혼 생활 시작하면 행복하겠다 싶었죠. 하지만 그 생각은 신혼여행 갔다 와서 현실에 부딪혀 보니 그게 아니더군요. 시아버지의 무관심으로 시어머니는 아들과 며느리 집착, 구속이 심했고요. 딸도 못 견뎌서 대학교 가자마자 기숙사 생활하고 회사도 기숙사 있는 회사로 취업해서 따로 살아요. 남편은 너무 착한 아들이라 부모님 말을 거역한 적이 없었고요. 일은 하라는 대로 하고 뭐든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았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연세도 있으시고 말씀할 당시 65세에 은퇴하고 싶다고 하셔서 평일에는 남편이 일을 하고 주말에는 시아버지가 일을 하세요. 남편이 일요일은 쉬어요. 참고로 수입은 남편이 월급을 받고 나머지 금전 관리는 시아버지가 다 하십니다. 월급은 일반 회사원 월급이에요. 특별 보너스가 있거나 인센티브가 있는 건 아니에요. 대신 좋은 점 하나는 가게에서 무료로 장을 볼 수는 있어요. 주말에 가게 봐주실 때 집 가게까지 너무 멀다는 이유로 시부모님이 주말마다 집에 오셨어요. 금요일 저녁에 오셔서 월요일 아침에 가셨어요. 네. 맞벌이 할 때라 주말만이 자유 시간인데 매주 오시니 그것도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집에서 가게까지 얼마나 모셨길래 주말에 오셔서 주말 내내 계시다 가셨을까요? 계속 이게 어쩌다가 주말에 오시는 건 괜찮은데 이거 계속 이렇게 있으려면 너무 사실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끔찍할 것 같은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조금 편해지니 본인들 집이라고 아무 때나 오시더라고요. 어느 날은 아침 7시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번호키 열고 들어와 거실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처음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나중엔 번호키 누르는 환청까지 들리더라고요. 띠띠띠띠띠 저것도. 그래서 집에 있는 게 불안해서 카페에 가거나 도서관에 가 있는 날도 많았어요. 결혼을 했는데 감옥에 와 있는 느낌이었어요. 회사 퇴근 시간에 맞춰서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와요. 언제 퇴근하냐? 시간 체크도 하시고 금요일 저녁이 되면 숙제를 내주세요. 김치를 해야 되니 풀 써놔라. 재료를 다듬어놔라. 백화점 쇼핑을 했는데 무거워서 매장에 맡겨놨으니 차로 가서 실어와라. 집에 갖다 놔라. 백화점 데려가서 옷은 이거 사줄 테니 이거 입어라 등등. 자유가 없었어요.
남편은 아침에 청과 야채 시장을 봐서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6시쯤 출근해서 밤 7시가 돼서야 퇴근을 합니다.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제가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상태예요. 혼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감당해야 하니 너무 힘들었어요. 아이를 갖는 문제도 생겼어요. 나이가 있어 병원에서 날짜 잡아서 계획 중이었거든요. 병원에서 검사 후 숙제 날짜를 잡아오면 귀신같이 집에 와 계십니다. 너무 자주 오시니 둘이 합방하는 날이 쉽지 않아 그래서 시어머님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님한테 미리 합방하는 날 말하고 숙제를 하라네. 어허. 이런 것도 시부모님한테 말하고 해야 되나요? 답답해서 시누이한테 도움을 요청했더니 모텔을 가라더군요. 더 이상 말 않겠습니다. 결국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회사에서도 몇 번 쓰러졌어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시달리다가 결국 영양실조가 왔어요. 어느 날 치아가 흔들려서 밥을 못 먹을 정도여서 병원에 갔더니 영양실조라고 입원을 하라고 하더군요. 살다 이 시국에 영양실조가 웬 말입니까? 참고로 제 키 170cm인데 42kg까지 살이 빠졌어요. 아이고. 그래서 결국은 남편과 상의 끝에 집을 나가기로 결정을 한 거죠. 기분 나쁘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매번 내 집에서 나가! 라고 밥 먹듯이 하시더군요. 화가 나서 그냥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그 얘기도 계속 들으니까 자존심 상하고 기분도 언짢아졌어요. 어느 날, 그날도 내 집에서 나가! 라고 하셔서 참았던 게 폭발했는지 제 입에서 네 라고 대답이 나왔어요. 당황하시더군요. 그래도 설마 지네가 돈도 없는데 어딜 가겠어? 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현실적인 문제, 금전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저희가 갖고 있는 돈으로는 원하는 아파트 전세를 구하기 힘들더라고요. 일하면서 모은 돈하고 전세 대출 받으면 되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남편 명의로 대출 받아놓은 게 있었고 지금 거주하시는 집은 남편 명의고 그 집에 담보대출도 있어요. 그래서 남편 앞으로는 대출도 안 되는 상황이 되었죠. 저희는 얼마 전 일을 그만둬서 직장이 없어서 대출이 안 된대요. 다행히 경기도 외곽 시골이라 도시보다는 저렴하게 20년 된 아파트 전세를 구할 수 있었어요. 남편 명의로 집도 있어서 아파트 청약은 꿈도 못 꿉니다. 지금 시국에 대출 없이 아파트 현금으로 구입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동생 둘도 다 결혼해서 신혼부부 아파트 청약돼서 집 걱정 없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앞길이 막막합니다. 대출도 안 돼, 청약도 안 돼. 집도 만약에 쓰러져가는 작은 집이라도 구매하면 1가구 2주택 돼서 세금도 많이 나와 이래저래 고민입니다. 그리고 신혼생활과 나의 삶 6년이 날아간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지난 내 젊은 세월 어디 가서 보상받나. 6년이나 살고 나왔는데 처음에는 우리끼리 시작했더라면 다른 계획과 저의 미래 계획을 다르게 세웠을 것 같아서 답답하고 지나간 세월이 너무 아깝습니다. 나이가 벌써 40대가 되어 버렸잖아요. 2년 살고 집을 넘겨주신다고 하셔서 이 악물고 참고 버텼거든요. 지금 1원짜리 한 푼 도움 받은 거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은 편하네요. 저희 부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자유가 있으니까요. 이사 가는 날 전화 드리니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아파트 관리비 정산 똑바로 하고 가라고 하시더군요. 세상에. 네. 그래도 저는 이왕 나가는 거 둘이 재미나게 살아라 하실 줄 알았어요. 그 소리 때문에 정내미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지금도 명절이나 행사가 있을 때 마주치는 게 너무 싫어요. 남편 때문에 꾹꾹 참고 갑니다. 남편이 집에서 살림만 하면서 아이 키우기를 원했어요. 이사 전 일도 그만뒀었거든요. 수입도 외벌이 상태라 생활비 30만 원으로 살아요. 고정비는 별도고요. 그래도 최대한 저축합니다. 그래도 마트에서 기본 생필품과 먹는 것은 충족되니까요. 강 과장님 초창기 때처럼 저도 적금과 예금만으로 돈을 모으고 있어요. 현재 전세금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태라 2년에 한 번씩 현금이 필요하다 보니 장기 투자는 힘드네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집도 없이 이 생활비에 이런 시골에서 아이를 낳는 것이 과연 우리 부부에게 행복할까라는 의문이 들더군요. 그래서 해결점을 찾지 못해 저희 부부는 아이 낳는 것을 포기했어요. 내 욕심으로 다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이사 온 이후로 마음의 불안함 해소와 시집살이의 해방에 너무 행복하고 남편과 사이도 더욱 좋아졌어요. 요즘 같으면 라면만 먹고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대궐같이 60평짜리 아파트 살면 뭐합니까? 마음이 안 편한데. 엄청난 교훈을 얻었죠. 자유가 없이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다는 걸요. 사람이 살면서 돈이 다가 아니구나 라고 느꼈어요. 그 집에서 나오니 집 고민은 생겼지만 살도 좀 붙고 장 트러블도 없고 사람답게 사는 것 같아서 행복합니다. 친구들에게 고민 상담을 하니 어떤 친구는 조금 참지 그랬어. 너가 평생 벌어도 그 집 못 사. 금전적인 지원도 해주고 집도 해주고 애 키우는데 도움도 준다는데 왜 나왔어? 세상에 공짜 없는데 그 정도는 참아야지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친구들 맞나요? 강 과장님 의견도 너무 궁금합니다. 제 생각으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40대의 바닥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에 조금 막막하기는 합니다. 어떤 사람이 메일 보냈나 궁금하시죠? 그냥 개인 블로그예요. 블로그로 수입 창출을 어떻게 해볼까 고민 중입니다. 이제 시작해서 많은 정보는 없어요. 궁금증 해소로 쑥스럽지만 주소 붙여드려요. 하고 블로그 주소까지 올려주셨네요. 일단 제 의견을 물어보셨는데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 그냥 제 생각에는 일단은 나오신 거는 참 잘 하신 것 같고 근데 제일 걸리는 부분은 남편분 명의로 집이 있고 그 집에 이제 대출도 풀로 있다 보니까 청약도 안 되고 나중에 혹시 그 집을 처분을 해서 무주택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주택 그 소유를 했던 기록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대출 받을 때도 뭐 처음으로 살 때는 뭐 대출을 조금 더 뭐 잘 해주거나 뭐 이런 것들도 또 있을 텐데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거가 너무 좀 아쉬운 것 같고 근데 보니까 남편분이 또 굉장히 좀 착하시고 순종적이고 또 그렇다 보니까 아버님이랑 막 싸워서 또 약간 뭔가 내 몫을 좀 더 챙겨보겠다 이렇게 또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이런 게 진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결혼 전에는 사실 이런 것들까지 알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주변에도 보면은 뭔가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너무 이제 부모님과의 그 관계에서 너무 약간 갑을 관계처럼 되어 있는 상황들이 있다 보면은 그것 때문에 또 나중에 이제 갈등이 많이 좀 생기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치껏 알아서 내가 우리 부모님은 좀 이렇게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예를 들면 부모님이 뭔가 하라고 했을 때 배우자한테까지 신경 쓰지 않게끔 내가 알아서 조금 해가지고 이거는 딱 커트를 치고 이런 걸 해야 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이제 잘 못하는 조금 착한 그런 이제 배우자들이 또 은근히 많더라고요. 주변에도 보면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고통받는 분들이 또 계신데 혹시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아직 결혼 전이다 하신 분들 아니면은 이제 결혼을 할 사람은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도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사실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시부모님과 아니면은 뭐 그 장인 장모님과 내 배우자가 어떠한 그 관계를 갖고 있는지 그런 거를 그냥 겉보기에는 사실 결혼 전에는 보통 이제 좋은 모습만 보이게 되니까 그냥 좋은가 보다라고 이제 별 생각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좀 들여다 봐야 되는 필요성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독립을 하신 거고 아버님 집에서 그럼 어쨌든 내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니까 사실 자산을 소유를 해야 되거든요. 조금 효율적으로 가려면 내가 물론 노동소득으로 이제 벌어서 그걸로 이제 돈을 모으고 노동소득도 이제 계속 올리고 내 몸값도 올리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만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는 조금 이제 너무 더디잖아요. 너무 더디고 너무 어렵고 자산도 같이 불어나고 뭐 내 소득도 불어나고 이런 투트랙으로 좀 가져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좀 그게 좀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그거를 힘들다고 해서 그냥 계속 외면한 상태로 그냥 무주택으로 그러니까 명의는 남편 명의지만 아버님 실질적 소유주가 이제 아버님인 상태로 그렇게 계속 가는 거는 절대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해서든 그 상황을 조금 이제 바꿔야 될 것 같긴 한데 그 집을 처분을 하거나 근데 아버님 입장에서는 아마 처분할 생각이 아마도 없으실 것 같고 그 집이 처음 사셨을 때에 비해서 좀 많이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많이 올랐다고 하면은 계속 이제 집값 폭락한다 이런 영상을 좀 보여드리세요. 그래서
아버님, 지금이 고점입니다. 네, 이제 끝났어요. 한국에 인구도 계속 줄고 있고 이게 부정적인 영상들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되게 또 강력하게 잘 만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어떡하냐, 이제 그냥 다 집 떨어지나 보다 하고 이제 난리 났다 이런 느낌 들게끔 자극적으로 목소리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 만드시는 분들 좀 계세요. 그런 분들 거 영상 좀 받아가지고 아버님 하면서 네 이러고 좀 봐보세요, 재밌네요 하고 이제 보내보고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버님이 이제 좀 팔아야 되나? 이제 고점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면 지분을 어쨌든 처분을 하시게 된다면 그 대출도 이제 남편분 명의로 들어가 있는 대출도 없어지는 거고, 그러면 이제 저희 또 다음 스텝을 좀 꿈꿔볼 수 있잖아요. 뭐 대출 좀 받아서 아파트를 좀 산다던가. 제가 그냥 짧은 경험으로 뭐 조언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만약 저였다면 제가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저의 장인 어른께서 뭔가 아내의 명의로, 유자 씨의 명의로 이제 집을 한 채 이렇게 해주셨고 거기에 대출이 많이 껴있어서 청약도 안 되고 뭐 대출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 그 집을 조금 처분을 하게끔. 근데 분명히 또 그런 말씀 하실 것 같아. 이거 다 내가 나 좋으려고 그래? 놈들이 이거 나 죽으면 다 니네 거 될 텐데 내가 이거 나만 좋으려고 지금 내가 갖고 있냐고. 이거 니네 돈 없어가지고 내가 아들놈 이름으로 해준 건데 이거는 이기적인 놈들이 지들 생각만 하고 남의 집을 팔으라 말아야 또 분명히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제 생각엔 남편분께서 조금 결단을 내리셔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착하게 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또 좋은 거긴 한데, 또 돈 문제에서는 또 조금 더 확실하게 할 것은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너무나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주변에도 보면은 나의 배우자의 부모님들과의 관계 때문에 정말 고통받는 분들이 은근히 또 많이 계시던데 네, 모쪼록 잘 좀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다 참. 네, 지금 이제 남편분이 아버님 소유의 마트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고, 일반 직장인 정도 된다고 하셨고, 딱히 뭐 인센티브나 이런 건 또 없다고 하셨으니까 장기적으로 보고 좀 이제 벗어날 방법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아니면은 남편분은 계속 하신다고 하더라도 사연자분께서 개인적으로 뭔가 좀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연구를 좀 많이 하다 보면, 사실 쉽지는 않긴 하죠. 쉽지는 않긴 한데 지금 하시는 것처럼 좀 블로그도 하시고 블로그 하시는 걸로 좀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조금 생각을 좀 해보시고, 계속 그런 식으로 좀 노하우가 쌓이다 보면은 정말 현금으로 집 사는 잘 돼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제가 그냥 주제 넘게 이런저런 말씀 드려봤고요. 그냥 재미로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진지하게 또 저도 사실 잘 몰라요. 제가 얼마나 살았다고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이제 겨우 38년 살았는데. 그러면은 오늘도 그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다들 편안한 밤 되세요.